법과 질서는 내게 의미가 없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정신장애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반사회성과 사이코패스가 뭐가 다른 거지? 예, 이런 의문을 좀 많이 가지시죠. 자, 그런데 조금 좀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좀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반사회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좀 느껴요.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인 걸 분명히 알아요. 알아서 좀 그렇지만 뭐 어때?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반사회성이다.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이들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예, 진화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왜 내가 가지려고 너를 뭐 괴롭혔는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양심이 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구분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과연 어떤 거냐라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또 다른 말도 이거 보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구독이 많이 돼서 구독자가 좀 모여야 생방송으로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시죠? 구독 좀 꼭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신장애, 장애 중에 진단 기준이 몇 가지가 이제 이따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셀프 진단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야. 내 친구야. 제가 이거였어. 자,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성향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하시고, 만약에 진짜 이래서 괴롭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병원 혹은 상담소 꼭 찾아가시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먼저 이제 이 반사회성 하면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다 특징을 보시면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소아기 또는 사춘기 초기에 시작이 되어 성인기까지 지속이 된다. 자, 속임수, 조정, 남을 조정하는 거죠. 자,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주요 특징 때문인데 체계적인 임상적 평가나 주변에서 모은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진단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진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연령이 적어도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쟤는 왜 이렇게 못되니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도 18세 미만인 학생들, 청소년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15세 이전에도 몇 가지 품행장애 증상이 있었던 과거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18세 이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던데 라고 하면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품행장애라고 해요. 네, 품행장애도 나중에 또 따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한테 반사회성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품행장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품행장애의 특징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타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그 나이라면 지켜야 될 주요 사회규범 내지는 규칙을 위반하는 이 반복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양식으로 특징적인 행동을 4가지 범주로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1번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거, 2번 재산의 파괴를 하는 거, 3번째 사기 또는 절도를 하는 거, 자, 4번째 심각한 규칙을 위반하더라.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회성이 아니라 지금 품행장애에 대해서 이제 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보니까 그래도 반사회성에 속하네 라고는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사회성이란 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이다. 그러면 이제 품행장애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다음 보시죠. 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있는 개인들은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못한다. 자, 재산 파괴,
고문, 절도 또는 불법적인 직업, 네, 뭐 이런 거를 구속당할 행동을 좀 반복적으로 행한다. 여기서도 반복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들은 타인의 소망, 권리, 감정을 무시한다. 자, 개인의 이득 또는 쾌락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자주 타인들을 속이거나 조종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범죄 이런 것과 연관된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구속당할 만한 행동을 계속한다. 반복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그랬는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뭐 거짓말도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여기서 거짓말이란 게 우리가 뭐 사소하게 물론 거짓말은 나쁜 거죠. 뭐 밥 먹었어? 아니. 뭐 했어? 아니. 했어. 뭐 이런 정도의 거짓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랑 연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속여서 속이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뭐 재산적, 정신적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거죠. 불법적인. 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계속 보시죠. 자, 이들은 거짓말을 자주 하고 변명을 하며 사기를 치거나 꾀병을 부리기도 한다. 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앞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그냥 결정해 버린다. 그러니까 매우 충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싸움이나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성적 행동이나 약물 남용에 빠지기도 한다. 네. 자, 거의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접하기 힘든, 뭐, 보통 우리가 대다수가 이렇게 거짓말 자주 하고 사기쳐 이러진 않잖아요. 그쵸? 뭐 또 우리는 뭐 다들 보편적으로 뭐, 남을 공격하고 뭐 싸움, 폭력 행위를 해 이러지는 않아요, 그쵸? 자, 물론 여기서 또 약물 남용, 뭐 마약,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자, 자녀를 보살피는 일을 등한시하며 이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죠. 자신의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자, 이들의 무책임한 행위는 충분히 직업을 가질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상당 기간 무직 상태로 지낸다거나 다른 직장을 구할 현실적인 계획도 없이 직장을 자주 그만두는 행동을 한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냉담하며 냉소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 고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네,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 뭐 충동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는 거죠. 좀 자신의 자녀들한테도 상당히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너무 방목한다. 예, 좀 아이들에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도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자녀분들은 자녀는 굉장히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이고. 네, 이런 양육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보면 직업이 불안정해요. 상당히. 또 그렇게 아까처럼 불법적인 일을 계속 막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성격상도 또 이런 게 맞지가 않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좀만 다니다 금방 그만두고 자주 바꾸고 이런 상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직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고 무직 상태로 있다 보니 당연히 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또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자 이렇게 좀 악순환의 고리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죠. 자, 지나치게 자기 말만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며 잘난 체한다. 네, 이들은 그럴듯한 거칠애를 하며 말솜씨도 그럴싸하게 유창하다. 자, 감정이입에 결여, 과도한 자기 주장, 피상적인 거칠애 등은 전통적인 정신병질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는 특징이다. 자, 여기 다시 보셨어요? 예. 감정이입이 좀 결여되거나 과도한 자기 주장, 뭐 무조건 내가 맞아, 무조건 내가 옳아, 막 이러면서 남들하고 막 언쟁을 하면서 막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몸싸움도 할 수 있죠. 자, 피상적인 거칠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뭐를 할 때는 우린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아, 너무 고마웠어, 뭐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뭐 주로 이런 게 많이 쓰는 게 어딜까요? 뇌물. 뇌물 같은 경우죠. 뇌물은 사실은 어떤 감정이라기보다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그래서 뇌물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 자, 그래서 범죄 또 보시면은 어쨌든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범죄, 비행, 공격적 행동이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감옥이나
법정 같은 곳에서 반사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자, 이들은 여러 명의 성적 대상자를 소유했던 과거력이 있으며 일부 일처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자, 남자분의 입장에서 썼는데 만약 여자분이다 이러면은 또 일부 일처 어쨌든 여자분도 이렇게 자주 대상을 바꾸고 결혼도 많이 하는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들은 부모 역할에 있어서도 무책임하다.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기도 하고 자활에 실패하여 가난하게 지내거나 무주택 상태가 되기도 하며 감옥에서 수년간 지내기도 한다. 이들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즉 긴장감, 지루하고 권태로움, 우울 기분 등에 빠지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물질 관련 장애, 신체화 장애, 병적 도박 및 기타 충동조절 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다른 인격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는 성격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경계성, 히스테리,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여기에 해당된다. 자, 초기에 품행장애와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를 갖고 있던 개인들이 성인기에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품행장애는 청소년에게 한다. 이렇게 거기다 이제 진단을 하는 게 품행장애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은 청소년기는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좀 반항기잖아요. 반항기고 좀 뭔가 이렇게 우월하게 막 괜히 막 이렇게 막 짝다리 짚고 막 껌 씹고 칙칙 이런 거를 좀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청소년기 품행장애를 겪었다고 해서 반드시 반사회성,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이런 그런 어떤 성격을 계속 유지하더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품행장애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성인이 돼서 반사회성을 보이는 걸 보니 그럼 얘는 청소년 때 어땠을까 보니까 품행장애를 갖고 있었다. 그럼 그게 결국은 품행장애가 그대로 유지돼서 더 좀 세분화되고 더 잔인해지는, 더 폭력적이 되는 그런 반사회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청소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청소년기에 품행장애가 있다 이랬을 경우 우리는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면서 이렇게 반사회성으로 가지 않도록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보시죠. 소아학대 또는 유기,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요.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부모의 보살핌, 일관성 없는 부모의 가정교육 등에 의해서 품행장애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도 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개입을 해서 어른이 개입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반사회성으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바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셨죠? 네. 자, 유병률 같은 경우는 남자가 약 3% 정도 되고요. 여자가 약 1% 정도 됩니다. 임상 장면에서의 유병률은 한 3에서 30%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요. 약물 남용 치료소와 감옥이나 법 정신의학적 상황에서 유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반사회성 인격 장애 진단 기준 해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거에서 한 3개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항목을 충족시키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좀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좀 작은 화면으로 볼까요? 자, 15세 이후에 시작이 되고 다음에 열과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광범위한 행동 양식이 있고 다음 중 3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죠. 1번. 법에서 정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못하고 구속당할 행동을 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반복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네, 이런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개인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반복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 사소한 거짓말. 너 이거 했어? 숙제했어? 안 했는데 했어. 이런 데거나 우리가 또 어릴 때 이런 거 나 참고서 사야 돼. 그래서 돈 좀 줘. 이런 그냥 좀 약간 귀여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하고 쾌락을 위해서 아까 누군가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가명을 사용한다거나 타인을 속이는 것과 같은 이런 사기를 친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자, 세 번째. 충동성 또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즉각 다쳐서 뭘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뭐 우린 또 근데 이렇게 보면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사실 일반인들도 어려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빈번한 육체적 싸움. 네, 폭력에서 드러나는 과흥분성, 자극 과민성과 공격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조금만 뭐 하면 막 몸싸움하고 뭐 뭔가를 이렇게 무기를 들고 싸운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생각해보면 뭐 상대방을 내가 때려갖고 막 피가 나고 막 이게 뭐 찢어지고 이러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막 어머 막 무서운데 네, 이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더라. 이제 이거죠. 자, 다섯 번째.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그러니까 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뭐 오토바이 탄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주로 이 친구들이 했던 거는 뭐 좀 과도하게 안전을 좀 너무 무시해요. 막 그래서 뭐 불법적인 일은 당연한 거고 막 오토바이 남을 막 오토바이 타면서 부릉부릉 하면서 막 위협을 하거나 뭐 이런 나이가 다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자, 여섯 번째.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속적인 무책임성.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뭐 채무나 직업이나 직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자책의 결여. 그러니까 양심의 결여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절도 행위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좀 무관심하고 합리화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강도짓을 해서 돈을 뺏었어요. 뭐 무기 막 이러면서 돈 내놔 있어요. 자, 그래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잡혀서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거기 지나가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 누가 그럼 돈 뭐 안 주고 뭐 갔으면 되지.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못을 해놓고 타인에게 그런 걸 다 넘기는 거죠. 피해자에게. 그런 합리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 뭐 어떤 상황이 돼서 그랬어. 어쩔 수 없이 걔를 때렸어.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듣다 보면 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자, B. 연령이 앞에 있었던 거하고 A하고 연결된 거예요. 연령이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진단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네. 자, 그리고 15세 이전에 발생한 품행장애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반사회성은 그동안 평범하게 아무 그런 근거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반사회적 행동이 정신분열증이나 조증, 사파, 경과 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예, 조현병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사례가 많죠. 아, 진단을 해보니까 너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이래. 자, 이러면 정신분열증에 나타난 증세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조증. 예, 뭐 조증도 굉장히 심각하죠. 예, 그래서 조증, 뭐 엄청 기분이 업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 진단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또 마지막 끝맺은 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실 거죠?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몇 가지 이제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나 해당이야. 내 친구가 여기에 해당돼. 라고 해서 여러분이 셀프 진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아셨죠? 네. 반드시 병원과 상담소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시는, 자,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반사회성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